지금 이제 전대 뭐 청년 최고 경쟁도 지금 엄청 치열하기도 하지만 네. 당 대표 후보들 간의 경쟁도 지금 엄청 치열한 상황인데 너무 치열하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어쨌든 네. 진종호 의원께서는 이제 한동훈 후보랑 이제 사실상 이제 러닝메이트로 네. 이제 구성을 하신 거고, 근데 원희룡 후보는 지금 인유한 의원이랑 이제 최고위원 출마 이제 러닝메이트를 이제 네. 구성을 하셨는데 네네. 그 인유한 의원이 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 어대한의 기류는 뒤집힌다. 네네. 190% 뒤집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를 솔직히 들어보진 못했는데, 그 기류가 뒤집힌다? 가능성이다? 가능성이 뭐 100%가 아닌 이상은 그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확률적인 부분인 거죠. 저는 그거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모든 건 국민이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 우리 당원들이 선택할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이 더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 오히려 힘이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나머지 후보들이 뭐 배신자다, 그리고 정치 경험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같은 공격들을 공격을 하시죠. 계속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1위 후보기 때문에 견제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공격이라고 이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과하다 이 공격은. 아무리 선거라고 해도 같은 이제 후보끼리 어쨌든 얼굴 맞대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선거 치르면서? 저는 두 번째 쪽입니다. 너무 이렇게 이 전당대회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당의 대표를 만들어서 우리 당을 정말로 잘 이끌어서 살림을 잘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서로를 비방하고 하는 게 조금 너무 안타깝고 경험이 부족하다? 경험이라는 게 저는 경험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단지 그냥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었다라는 그 경험이라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더 많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하면은 경험은 더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 상대방 비방할 시간에 차라리 옆 사람을 더 만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랑 어쨌든 지금 나는 러닝메이트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잖아요. 그럼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 이건 뭐다? 말씀하신다면 뭘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장점이요? 이게 저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님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러닝메이트로 나온 거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장점. 일단은 저는 그렇게 링거 맞아가면서 다니시는 모습 보고 야,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선거를 이제 유세 활동할 때 지원을 이제 다른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지원했었어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하는 게 맞기 때문에 했는데 몸이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리고 목도 쉬고 항상 사람들에게 소리 듣고 악수해야 되고 사진 찍고 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거를 그렇게 이겨냈다라는 것만큼은 그만큼 책임감 있고 집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김진표 국회의장 회고록이 지금 뭐 지난주부터 논란이에요. 뭐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뭔가 이제 의도된 조작된 세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걸 이제 들었다라고 한 워딩인데 한동훈 후보는 이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면 이건 문제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김진표 의장의 이 회고록 자체 일단은 김진표 의장이 이거에 대해서 공개한 거는 어떻게 보시고 또 이런 게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아니라고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약간 너무 이렇게 큰 사건 사고에 관해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좀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고를 당한 유족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애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그거를 뭐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저는 제가 이 정치인으로 있으면서는 안 하고 싶은 행동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서로의 신뢰가 있으니까 네. 그런 말이 한동훈 위원장께서 말을 하셨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뭐 어떤 여론이라기보다도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뭐 대통령실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아니 그게 다랬다, 완전 갈라섰다라고 하는데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흘러나온 얘기로 듣지 마시고 네. 정말로 두 분이 얘기하시는 그것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부부끼리 싸움했는데 옆에서 왈가왈부하는 건 똑같을 수 있어요. 왜 굳이 그거를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어쨌거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뛰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 부분만큼은 약간 우리가 굳이 이거를 뭐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지켜보자. 네, 그게 맞겠습니다. 네. 그 아까 2022년에 대선 당시에 윤석열 네. 당시 후보 지지하셨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뭐 민주당에서도 엄청 이제 공격을 좀 받으셨고, 네. 뭐 서울시 체육회에서도 이제 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막 해갖고 지적을 좀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약간 지지를 하셨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지를 했던 이유는 솔직히 좀 체육계가 많이 힘들었었어요. 가장 먼저 힘들었던 게, 전 모 의원께서 이제 학교 공부하는 사람들, 이제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네. 우리가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이 스포츠 활동, 체육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다양한 분야, 전문성을 강조하는 지금 세대와 네. 지금 세상의 흐름인데 네. 전문성은 무시하고 일단 공부부터 해라고 한다라는 게 저는 일단 이 부분이 좀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엘리트 체육. 꼭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네. 너무 전문성을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요? 체육이 아니라 뭐 예체능도 있고 네. 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무조건 안 돼. 학생들은 공부해야 돼. 이거는 잘못된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되어지고 싶은데 너무 강력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피해보는 거는 학생들인데 지금 체육계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자, 공부를 마친 다음에 우리 아이가 축구를 좋아해요. 네. 축구를 하러 가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수업이 없어요. 그러면은 클럽을 가든지 아카데미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자녀들은 갈 수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엄마들은 못 가요. 네.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야 되는데 네. 학교 운동장 닫혀 있어요. 네. 그러면 아파트 실내에서 집에서 뛰지 말라고 부모님이 잔소리를 해요. 자, 모든 게 다 막혔어요. 그런 걸 우리가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다 막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 또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큰 결심을 하게 되었었고 네. 이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라는 거는 네. 이제 직장경기운동부 이제 규정이 있는데 네. 직장경기운동부 규정 중에 개인의 의사 표현은 존중하나 그 표현이 단체적 성향을 띠면 안 된다라고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 표현을 한 거고 네. 특정 당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행동 강령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말씀하신 네. 그런 문제점이 좀 해결이 됐나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제가 왔죠. 왜냐하면 지금 네. 대통령께서 지금 여러 가지 공약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 둘씩 지금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2년 좀 집권 2년 됐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사람으로서는 소화할 그렇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각자 그걸 다 인지하고 있고 네. 저 또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이 부분부터는 바꿔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제안을 하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 부분을 그동안 너무 방관했다라는 거죠. 네. 그 전 정권에서는. 네,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국회에도 오셨으니까 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화, 뭐 입법이든.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싶습니다. 예.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요. 네. 30% 초반대예요. 네네네.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현재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수면 위로 이제 언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지금 대통령이 뭘 하냐, 네. 이번 정권에서 너무 뭐 망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국회에서 보고를 받으면 경제 성장률이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같은 경제 성장률이고 일본을 앞질렀어요. 아시나요? 국민들은 모릅니다. 왜 국민들이 모를까요? 물가 올랐다.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불만인 거고 물가가 왜 올랐을까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정부는 지금 경제 성장을 올렸다는 것만큼 차츰차츰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인데 결과가 당장 안 나오니까 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배고픈 것만 힘들어하는 거죠. 국민이 체감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그건 저도 네. 국민이니까 마찬가지예요. 네. 공감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기다리면 국민들도 이제 좀 더 체감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려고 저희가 일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국민이 좀 더 체감할 수 있게 윤석열 정부가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그리고 여당이 좀 더 도와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일단은 뭐 많이 일하는 것밖에 없죠. 많이 일해야 돼요. 왜냐면 그리고 우리가 네. 항상 그래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일은 빨리 잊혀지지만 나쁜 거는 오래 가잖아요. 좋은 일이 좀 더 많이 부각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묵묵히 할 거겠지만. 홍보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국민들이 알아야죠. 네. 근데 또 너무 홍보가 과하게 되면 네. 일 안 하고 홍보만 한다고 할까봐 네. 또 저희는 항상 모든 게 조심스러운 아니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네.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네. 정말 구체적으로 좀 잘 홍보를 해라. 네, 국민들이 그렇죠. 너무 모르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방송장악 3법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